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분기 연속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일론 머스크 CEO는 자율주행 택시와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V 수요 둔화와 미중 갈등에 따른 부품 공급 차질, 그리고 조직 내 핵심 인사이트 갈등이 겹치며 테슬라의 핵심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소위 미래 기술 확보에만 몰두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번 2분기 글로벌 차량 인도량 44만 4천 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5% 줄어든 수치로 1분기에 두 자릿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내 EV 세금 공제 축소 가능성과 가솔린차 수요 회복, 그리고 현대차, 포드 등 경쟁사의 신차 출시가 테슬라 실적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테슬라의 EV 사업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지난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71% 급감했고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덕분에 겨우 적자 전환을 면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EV 판매량은 2분기 약 7% 감소하며 수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3일 발표 예정인 2분기 실적 역시 별반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장에서 테슬라 매출이 약 10%, 순이익이 2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 연구원은 테슬라의 핵심 EV 사업 가치를 주당 50부터 100달러로 평가하며 현재 300달러에 육박하는 테슬라 주가는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EV 실적 개선보다 자율주행 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개발에 더욱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작년 25,000달러 가격대에 보급형 전기차 모델이 개발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됐고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 개발이 우선순위로 올라섰습니다. 사이버캡은 지난 5년간 테슬라가 출시한 유일한 신차 모델로 2014년 판매량이 4만 대 미만에 그치며 연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신기술이 추후 테슬라의 핵심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머스크는 투자자들에게 울퉁불퉁하고 움푹 패인 길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당장의 실적 부진에도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2026년까지 수십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도로를 달릴 것이라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운영하는 로보택시 웨이모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발간한 ESG 보고서에서도 자율주행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비중이 직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태양광 도시를 누비고 로봇이 유모차를 밀고 식료품을 나르는 등 미래 기술이 상용화된 미래 도시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머스크의 비전이 당장의 실적 부진과 불확실성을 극복할 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서도 0.10% 소폭 하락한 315.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머스크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독일 자동차 대기업 폴크스바겐으로부터 추가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 투자는 리비안의 신형 모델 RE 생산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리비안은 최근 기존 전기차 주력 모델의 판매량이 급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RE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리비안은 폴크스바겐과의 합작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1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폴크스바겐은 이미 지난해 리비안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투자로 총 58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리비안은 이 자금을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신형 전기차 RE 생산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RE는 미국 기준 45,000달러에 출시될 예정으로 기존 RES 모델의 75,900달러와 비교해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리비안의 2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1661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해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와 가격 부담이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리비안은
기존 모델의 생산량을 대폭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 RE 생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 CNBC는 리비안이 RE 출시를 앞두고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는 가운데 전기차 원가 상승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삭감 등 악재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RE 성공적인 출시와 판매 실적이 리비안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리비안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폴크스바겐의 대규모 투자는 일시적으로 숨통을 트이게 해줄 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리비안은 만약 RE 출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 이보다 더 가격 경쟁력을 높인 보급형 전기차 R3 생산에 착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전기차 전문지 인사이드 EV는 리비안 R1S와 R1T 픽업 트럭 전기차가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인해 판매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며 폴크스바겐의 투자가 판매 부진의 타격을 어느 정도 만회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애플 아이폰의 중국 판매 실적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와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2분기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오랜 침체를 딛고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반등의 배경에는 지난 5월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판촉 행사 기간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16 모델을 할인 판매하고 일부 모델에 대한 보상 판매 정책도 확대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는 애플이 5월에 아이폰 가격을 조정한 것은 618 쇼핑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는 618 행사는 지난 5월 13일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졌고 이 기간 동안 애플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CNBC는 애플이 중국에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여러 악재 속에서 올해 애플 주가가 약 15% 하락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여전히 화웨이 등 현지 업체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2분기 스마트폰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카운터포인트의 수석 애널리스트 이반 램은 화웨이는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해 구형 모델을 교체하면서 핵심 이용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아이폰의 인공지능 기능 탑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미 AI 기능을 일부 탑재한 중국 제품들과 비교해 애플이 다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반등하려면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기술 혁신의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애플이 어떤 전략으로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루시드가 2분기에 사상 최대의 분기 판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IT 전문 온라인 매체 테크크런치는 루시드가 2분기 총 3,309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6% 증가한 수치로 루시드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루시드는 같은 기간 동안 총 3,863대를 생산해 1분기 생산량인 2,212대보다 약 1,000대 가까이 늘렸습니다. 루시드는 상반기 동안 총 6,075대를 생산하며 꾸준한 생산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2만 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만 4천 대를 더 생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루시드는 신형 전기 SUV 그래비티의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작년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며 초기 생산부는 주로 임직원과 가족, 지인에게 판매됐습니다. 마크 빈터호프 루시드 CEO는 최근 오토모티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래비티의 일반 소비자 판매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산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산 속도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관세 압박과 품질 관리 집중을 꼽았습니다. 루시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모델별 판매 및 생산량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음 달 5일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